실천, 희망, 다양성을 모두 담았습니다. 실천하다의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실천하다 루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호 선생님. 오늘의 문익점은 뭔가요?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함께 학교 돈이면 다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돈이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교육부가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혹은 뭐 어떤 우려점은 없나? 뭐 또 반대로 긍정적인 점은 없나?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문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제 자료인데요. 현장의 자율적 수업 평가 혁신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제가 그어놓은 빨간색을 보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접근을 교육부에서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업 자료를 공유하거나 하는 거에서 보상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걸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 이런 개별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교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수업 평가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수업 나눔, 그다음에 수석교사 수업 나눔 콘서트 등 좀 더 다양한 어떤 교사 공동체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그렇게 막 유명하지는 않은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과 연계해서 여기에다가 가칭 수업 나눔 광장이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콘텐츠를 올리면 그걸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식의 아,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 교사들을 선발하고 이게 뭐 매년 100명 정도를 계속 꾸준히 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리더 교사 그룹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들으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두 분은? 우리 옛날에 에듀넷 있었잖아요. 에듀넷. 에듀넷 하던 거 그대로다. 네, 그렇지만 에듀넷 클리어. 요번에는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돈을 주는 에듀넷 버전. 요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고, 돈을 주는 뭐 이렇게 뭐 콘텐츠를 올리고 뭐 이런 뭐 영상을 올리고 해서 뭐 돈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돈을 들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에듀넷보다는. 네. 네, 루미쌤은 에듀넷 써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에듀넷 그냥 약간 이제 유물처럼 듣기만 듣고 저는 아예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루미쌤은 평소에 수업 콘텐츠나 이런 건 어디서 얻으시나요? 일단 저는 초등이기 때문에 수업 콘텐츠는 대부분 다 인디스쿨에서 얻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그 인스타 같은 데에서 그 선생님들이 개개인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 자료를 이제 수업 아이디어, 수업 자료, 뭐 수업 팁 같은 것들을 거기서 얻어요. 사실은 이런 시도들이 정부에서 계속 있어 왔죠. 과거에 에듀넷이라든가 혹은 뭐 미디어 교육하면 뭐 미리넷 막 이런 걸 자꾸 만듭니다. 근데 그것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교육부가 나름의 분석을 한 결과 이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서다 공급자들에게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 비전도를 보면 저기 오른쪽에 제가 밑줄 쳐놨는데 현장 의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다 현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수업 혁신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사 모임 지원으로 우수 사례 확산이 촉진해야 된다. 학교 내에서 일상적 수업 나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문서를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몇 가지 의문이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원단체에 있다 보니 과연 저 현장 의견이라는 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가져볼 수 있고 물론 이건 교원단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단체 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과연 현장 의견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되고요. 다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시면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로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플랫폼들, 미국의 티처스 페이 티처스라든가
아니면 Share My Lesson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미국에서도 유무료의 콘텐츠들 플랫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유료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콘텐츠들은 수요 기반 보상을 하면서 올해 5만 명, 내년에 10만 명까지 이 회원 수를 확대하겠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원하는 선생님이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면 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 그리고 그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일리지 횟수가 다음 문서에 보면 이게 안 됐네요. 다음 문서에 보면은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서 차년도 맞춤형 복지비로 제공이 됩니다. 맞춤형 복지비. 근데 어떻게 제공되냐면 100회당 1마일리지고 1마일리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100번에 10,000원, 한 번에 100원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그쵸? 한 번에 100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연수를 제공할 건데 연수도 마찬가지로 연수를 플랫폼에 제공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문제 있던 게 연수 강사들은 시간을 인정 안 해준다였잖아요. 이번에는 연수 시간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시청 시간만큼 연수 실적을 인정해주고 시청 100회당 10,000원 준다.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아까 박 PD님 돈을 풀면 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 하나 해볼게요. 성지가 될 겁니다. 지금 인디스쿨의 이제 초등에서는 거기에 좋은 자료들을 올리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선생님들이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그 명성에서 돈을 안 주잖아?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게 교육 그 출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PPT를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두 번째는 미술 콘텐츠를 만드는 선생님들은 아예 직거래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요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교육 콘텐츠를 돈 주고 납품해서 싸고 저렴하게 양질의 교사 콘텐츠를 샀던 교육 관련한 출판사 교육 콘텐츠 회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회사 지분을 지금 교육부에서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 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다운만 받으면 되는 거고 돈은 뭐 누가 벌떠진 간에 좋은 자료들이 인디스쿨 같은 곳에는 무료 버전이나 아니면 1, 2차씩 분량 정도만 올려서 맛배기를 올려서 그 뒷부분은 여기에 올려서 다운받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벌써. 그래서 아, 네, 요걸로 돈 벌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1년에 500만 원까지 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인디스쿨에서 맞습니다. PPT를 한 차시당 하나씩 만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도전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이다. 음, 그래서 이런 사실상 그림만 다루고 비슷비슷한 양질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 PD님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릴 것이다. 기존의 시장의 아, 수요를 흡수한 것들이. 네네. 네네. 네. 루미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운로드 받는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유료를 지불을 안 하고 교육부에서 돈을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맞나요? 네, 그러면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되고, 초등은 원래도 이렇게 자료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고, 저도 자료 되게 많이 찾고, 자료를 찾는 게 약간 이제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저쪽으로도 많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중등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쪽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전국 단위로 유명해지는 선생님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도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용할 것이고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이제
던져봤어요. 그동안은 왜 아까 말씀하신 에듀넷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은 왜 안 됐을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막 수업 콘텐츠 올리면 돈 주고 뭐 이러면서 운영했던 콘텐츠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과연 교육부가 운영하는 콘텐츠 방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걸리잖아요. 그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렇게 되면 일종의 그 모랄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안 일어나나? 예컨대 내 거 올린 다음에 메시지를 단체로 뿌려. 이거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서로 품앗이를 하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조금 반대로 의문스럽고 그 결과 이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염려를 좀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인센티브로 이 아까 명예 얘기하셨는데 교사들이 명예롭게 조명받도록 혁신 리더 교사를 선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장관 표창 주고 연구비 주고 해외 선진 연수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인센티브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네, 수업 혁신사례 연구대 운영해가지고 연구대 우수 입상자에게 해외 선진 연수 보내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상만 주고 끝나던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교사들을 좀 더 정부 정책을 따를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의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한 시도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웬만하면 인센티브 얘기는 안 해왔었잖아요. 그 성과급을 제외하고는. 네,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저는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수업 혁신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업은 개요사의 개인 노력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사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근데 이제 이건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이게 공동체의 동반 성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공동체의 동반 성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좀 포장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은 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네. 음, 이 위대한 수업에 나왔던 뭐 EBS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유치원들의 아이들을 이제 저녁에 그러니까 끝나면 학교를 부모님들이 시간 맞춰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벌금을 부과를 해서 10분 늦을 때마다 3달러였나? 이렇게 이제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일찍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미안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서 혹은 뭐 그런 도덕심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이제는 미안해서 이제는 미안함이 사라지고 벌금을 내면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면 2시간 더 봐줄 수 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벌금제를 없애버려요, 다시.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연구의 최종 결과입니다. 돈이 개입해서 사회 규범이 사라지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규범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수업 자료 제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무상으로 수업 자료를 공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멍청한 짓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안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대현 선생님이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
저는 이런 경제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든 뭐든 이런 이렇게 접근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담임수당 오르고 부장수당 올랐잖아요. 그거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거 선생님들 자존심이 있지. 이거 몇 푼 더 준다고 부장 더 뽑겠어? 사실상 요번에 부장수당 오르고 부장 하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부장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 몇 푼에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돈 교육부가 푸는 게 이거 나중에 조회수 많이 오르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 지금 사실상 저 정도는 억울하라고 봐요. 지금 함께 학교 저거를 무조건 키워놔서 우리 이거 이런 사이트를 옛날에 에듀넷이 못한 거 우리가 해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돈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고 절대 저걸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나중에 서로 품앗이하고 조회수 올리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 이제 문화 나오면은 그때는 분명히 돈 깎게 돼 있고 명예만 남길 겁니다. 해외 연수금. 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잘 안 됐던 이유가 그 좀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회나 어떤 모임에다가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뭐 콘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내게끔 하던 게 옛날 시스템이고 요번에는 유튜브처럼 기존에 만드는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정말 능력 있지만 이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우리끼리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라에몽으로 교육 콘텐츠를 뭐 한 단원 분량 만들었는데 나중에 도라에몽 그 이미지만 싹 바꿔가지고 글자는 그대로 놔두고 이미지만 도라에몽 말고 예를 들어서 둘리로 만들었어. 그런 문제면 이제 그 교육 저작권은 사실 지도서에 다 나오는 건데 누구 거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 목적으로 쓰는 저작권이라고 치면은 어, 교사들만 쓸 수 있게끔 통제하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교육용으로는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교사들 간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엉성한 한글 파일 하나를 누가 좀 더 이쁜 한글 파일로 만들고 또 그걸 미리 캔버스로 또 더 멋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클릭 전쟁으로 이제 벌어질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는 망한다, 안 된다라는 자정 이런 것들은 생길 것이고 저는 그래도 교육부에서 돈으로라도 어쨌든 꼬시려는 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은 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영향을 펼칠 수 있고 자료 안 만들던 선생님들이 좀 더 만들어 보고 하면서 양질의 자료는 분명히 더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었죠? 미안해요. 네. 루미쌤도 딴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들으면서, 아, 점점 더 그 직장인 같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도 보면은 뭐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뭐 기획안 뭐 잘 쓰면 뭐 더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교사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아, 그냥 정말 직장인, 나도 되게 직장인이 되어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루미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박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교사라는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이 공동체성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나 어, 좀 다량의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혹은 또 염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 보신 분들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댓글을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이 늘봄 관련돼서 조회수가 한 1,300, 400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약 하나 하시죠. 조회수 뭐요? 2천 넘으면 뭐 삭발하겠다 뭐 이런 조회수 2,000 넘으면 뭐 건당 얼마씩 저기 드리겠다 뭐 이런 거? 1마일리지. 우리가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3월에 지금 다들 또 학교 개학하셔서 정신들 없으실 텐데, 저희 이 실천하다는 틈틈이 교육정책 관련된 문서들이 나타나면 그걸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예측하고 전망해드리는 일들을 계속 할 거고요. 아마 3월 말 한 번 더 2주 뒤에 또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희망, 다양성을 담았던 실천 하다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